あなたは何者ですか？私は株で100億円儲けた男です。 100億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레전드 트레이더를 복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트레이더는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CIS, 읽을 때는 시스라는 닉네임을 쓰는 트레이더고요. BNF와 가장 유사한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는 1979년생입니다. 2023년 올해로 만 43세이고요. 20대에 주식 투자를 처음에 13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자산이 무려 약 5천억 정도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수익률은 1,000만 원에서 2,300억 기준으로 약 230만 %입니다. 2,300억은 2018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횟수로 한 6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그것보다 자산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하루 만에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선물 거래와 FX로도 약 3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정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그가 어떤 일대기를 살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떡잎이라고 제가 부제를 적어놨는데 정말 그 레전드 트레이더들은 예전부터 떡잎이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스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넘어가는 시점으로 일본의 경기가 전 세계 1위를 찍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버블로 한창 뒤덮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스는 나름 성공한 중산층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되게 엄해서 시스를 도쿄대에 보내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에는 재미를 못 느끼고 자주 땡땡이를 쳤다고 하죠. 그가 그나마 공부 이외에 재미를 붙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뽑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다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 문구사 앞에 가면은 500원 동전을 넣고 장난감이나 여러 상품들이 나오는 뽑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꽝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튼 시스도 초등학교 때 뽑기를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도 떨어지고 뽑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할 텐데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뽑기 기회를 통째로 사서 어떻게 하면 뽑기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 때는 남들이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빠칭코에서 또 규칙성을 발견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빠칭코는 쉽게 말하면 거의 국민에게 오픈된 카지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경마를 했는데 경마에서는 또 1억을 날리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가 경마를 포기한 이유는 경마에서도 규칙성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외부 변수가 많아서 그거는 규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2000년이었습니다. IT 버블이 형성되고 초저금리가 형성됐던 시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해도 돈이 불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나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시작했던 처음에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차트 매매가 아니라 기업을 분석해서 같이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보니까 적자가 나는 회사는 계속 올라가고요. 오히려 재무가 좋은 회사는 떨어집니다.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보란듯이 1억 원의 손실을 또 입게 되는 겁니다. 경마로도 1억을 날리고 주식으로 1억을 날리면 거의 대부분 자산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마지막 1,000만 원을 남겨놓고 딱 3년만 제대로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200만 원 중에 50만 원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 주식 투자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을 퀀텀 점프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2003년에 2CH라는 주식 투자 동호회의 한 모임을 나간 이후부터 그의 트레이딩 인생이 바뀝니다. 투 찬네럴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인데 한국으로 치면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임에 그 당시에 레전드 트레이더인 BNF도 정모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정모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데
마침 우연히 그 모임에서 만난 트레이더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미 그 충고를 해준 트레이더는 그 당시 한 10억 정도의 수익을 낸 약간은 고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단기 투자만 해라. 펀더멘탈 보지 말고 단기 투자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상승하는 종목들의 차트 패턴과 거래량 패턴을 분석했다고 하며 확률을 계속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5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그 유명한 그 제이컴 오발주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6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제이컴은 이제 BNF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BNF도 돈을 벌고 이 CIS라는 사람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이컴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원래는 1주에 61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10만 원 정도 되죠. 그때 그 미조 증권사의 직원의 실수로 1주에 61만 엔 매도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1엔에 61만 주 매도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61만 했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단순히 주문 실수로 생각했던 몇 명의 소수의 트레이더들이 하한가에 따라잡아서 당일 상한가에 모든 주문을 수익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CIS였고 그 안에 BNF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상한가 변동폭이 60%니까 그 60%의 수익률을 당일에 낸 거죠. 그리고 2011년에는 이미 1000억 정도로 자산이 불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는 소박하게 100억으로 자신의 집 앞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00억인데 100억이면 소박한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절정이라고 판단했고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샀다고 하며 집 앞에 편의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산이 1000억이 넘어도 쓸데없는 비싼 사치품을 하지 않으며 소박하게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지나서 2018년이 되었을 때는 자산이 3천억으로 불게 되었고 자산이 너무나 커서 주식 투자 이외에 부동산이나 외환거래 그리고 선물 거래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이제 외부에 밝혀지는 게 싫어서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목소리와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는 종목을 산다고 합니다. 이건 초단기 매매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주식을 나중에 미래 가치를 계산해서 사지 않는다고 하고요. 지금 올라가니까 사고요. 떨어지니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스캘핑을 주로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상승 추세인 종목은 홀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 쉽게 추세가 바뀌지 않는 원리를 일찍이 터득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손절은 당연하다입니다. 이거는 뭐 주식, 코인, 선물을 막론하고 어떤 트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 손절,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킬지만 고민한다고 하죠.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 당연히 수익도 따라온다고 하며 많은 수익과 적은 손실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펀더멘탈은 철저히 무시한다고 합니다. 지수가 좋든 나쁘든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으면 갈롱은 간다고 하고요. 오로지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거래량만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과거와 비슷한 동일한 패턴이 관찰이 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승률이 40% 언저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40% 승률이면 실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는 저승률 고손익비 전략으로 크게 먹는 투자 방법을 익혀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매매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여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할 때 확실히 하고 여가 시간에는 트레이딩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이 리플래시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탈도 다시 부여잡고 오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저는 이 분을 보고 확실히 느낀 게 바로 이 손절과 이 멘탈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은 돌파든 눌림이든 종목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가 있겠죠. 철저한 통계적 사고와 확률적 분석
리스크 관리와 멘탈 관리가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절할 때는 과감히 하고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잃을 때 비교적 적게 잃는 것이 누적 수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느낀 점 하나는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낸다는 것이죠. 비싼 외제차, 명품이나 인스타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매매도 실력도 어느 분야의 실력자도 상위 0.1%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겸손은 따라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트레이더의 매매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함투사 멤버십에서 무료로 3일 체험권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톡이나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